예,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척추 질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센트럴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최인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쭉 하다가 제가 이제 저도 부끄럽게도 허리 수술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흔한 척추 질환의 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환자가 됐다가 의사가 됐다가 하는 2인 역할을 한번 해 보려고 오늘 이런 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예, 저는 좀 보시다시피 덩치도 있고 좀 이렇게 자세도 안 좋았는지 허리 디스크가 좀 오래됐었는데요.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운동하다가 도저히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잘 아시는 분께 6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뭐 주사도 받아보고 그 약도 먹어보고 이게 얼만큼 아픈가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굉장히 환자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나름 몇 개월간은 좋은 의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비슷해지긴 했는데 그때의 기억을 다시 돌이켜 가지고 환자분의 입장에서 이 척추병원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척추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이 척추는 척추뼈긴 한데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 신경도 지나가고 많은 근육과 인대가 있는 복합적인 구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을 딱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역할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뼈들과 다르게 바로 뒤쪽으로 큰 중추신경이 척수신경이라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질환에서도 여러 가지의 특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절과 다르게 그 무릎이면 뭐 한쪽에 한 레벨씩 한 칸씩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척추는 뭐 목이 12개, 목이 7개, 흉추가 12개, 뭐 허리가 5개, 밑에 뭐 천추, 밑추까지 해서 아주 여러 개 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단층 건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주 뭐 고층 건물을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척추병원에서 주로 보는 질환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뭐 특별한 경우를, 종양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상과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100세 시대 같이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나이 들면 대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질환은 거의 누구나 있다. 누구나 있는데 내가 아픈 거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게 되게 좀 어려워지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주변 조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척추에 병이 많고 그 병원에 환자가 많은 가장 주범은 제 생각에는 디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인데요. 연골은 대부분이 재생할 수 있는, 피부는 하루하루 이렇게 새살이 자라고 머리카락이나 피부처럼 새살이 자라서 그 전에 발생했던 이렇게 뭐 까지거나 다치거나 이래도 새살이 차오르면 다 이렇게 새로 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데, 디스크는 거의 재생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혈관에서 뭐 직접 영양 공급을 받을 수도 없고, 얘들은 뭐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잘 쓰시면 100년 가까이 쓸 수는 있지만 거의 그 자동차 타이어처럼 뭐 아주 좋은 자동차 타이어지만 100년을 잘 아껴서 써야지 막 쓰면 터지는 그런 조직이 디스크가 되겠고요. 이 디스크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처럼 새살이 안 나는 조직만 있으면 그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디스크가 약해짐으로써 척추의 구조가 약해지면 얘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옆에 뒤에 붙어 있는 인대들 그리고 뼈들이 두꺼워지고 굵어지게 됩니다.
아주 흔한 제일 문제가 많이 만드는 인대가 황색 인대인데요. 이 황색 인대는 조금씩 이렇게 자꾸 굵어져 가지고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 통로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제일 많은 범인이 다른 것도 협착증을 일으키지만 가장 1등 범인은 황색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은 또 우리가 운동이나 바른 자세 등으로 단련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 근육을 또 단련해서 관리를 하고 재활을 하고 덜 나빠지게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뭐 이게 척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환자가 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병원을 가면 하게 되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되게 처음에는 어떤 증상이 생길 겁니다. 뭐 목이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뭐 팔이 저리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겠죠. 그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증상이 좋아지면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요런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의 증상의 가장 흔한 질환은 보통 아파서 오시겠죠. 예, 통증으로 대부분이 오십니다. 근데 이럴 때 통증의 이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보통은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물론 젊은 분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오시면 어머니 아버님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대개는 대략 뭐 허리는 아픈데 어디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부위가 막 정확하게 손가락처럼 딱 이렇게 짚기는 힘들고 대충 여기인데요. 이런 뭐 이렇게 그냥 허리가 아파하더라도 이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저 위쪽에 등 쪽이 아프신 분도 있고 엉덩이 쪽이 아프신 분도 있고 그리고 부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위에 여기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 뭐 그 뇌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각신경이 얼만큼 넓은데 많이 들어오는가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얼굴이나 손은 엄청 크게 돼 있어서 여기는 신경이 굉장히 치밀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비유하자면 핸드폰 한 사람에 한 명씩 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목, 등 요런 쪽은 비교적 그림이 작죠.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을 굉장히 적게 회선을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한 10명 정도 있는데 전화기 한 대로 일하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허리, 목 이런데 어디가 아파요 물어보면 뭐 디스크가 허리뼈 4번, 5번이 터졌다 하더라도 딱 4번, 5번이 있는 위치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그게 본인이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아파요 물어보면 뭐 시려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상하게 아프다 그러십니다. 이상하다는 게 처음에는 저도 경험이 적을 때는 아니 이분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나 책에는 어떤 뭐 정확하게 어떻게 시리다 저리다 이렇게 뭐 표현이 돼 있던데 어머니 어떻게 아파요 이러면 다 이렇게 뭐 이상하게 아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셔서 되게 표현을 못하네 그러는데 직접 아파 보니까 딱 그렇습니다. 표현이 이상하게 아픈데 그거는 그 왜 그러냐 이러면 이게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그 가는 신경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는 신경들이 그냥 알파, A5, 알파 뭐 이렇게 두꺼운 신경보다는 C5 같이 가느다란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이 대부분 애매모호한 통증을 전달하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회선 자체도 적은데 또 받아들이는 신경의 성격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또 이상해요. 그것도 본인이 표현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허리만 아프다 하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허리 아프면서 뭐 엉덩이나 다리가 같이 아픈 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원격으로 뭐 목이면 목 아프면서 팔이 저려요. 손이 저려요. 발이 저려요. 이렇게 딱 그 부위가 아닌데 멀리 아프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척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멀리 가는 중추신경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통로가 막히거나 어떤 디스크나 다른 부위 그런 병변으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될 경우에는 머리 다쳤을 때 팔다리가 마비되는 것처럼 척추의 문제가 다리나 손 같이 먼 거리에 있는 증상도 같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요게 퇴행성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 시작됐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개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리고 막 고만고만하게 아팠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시기가 생기실 겁니다. 보통은 뭐 어지간해 아파서는 그냥 좋아지겠지 그러고 이렇게 참으시다가 오시는데요. 그게 이제 딱 병원에 가야 될 때 이게 뭐 언제부터는 확 심해졌다.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의사들에게도 치료 방법을 찾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는 퇴행성 질환 같이 천천히 나빠지는 병변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례로 똑같이 나빠지는 정도만큼 아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부부싸움도 갑자기 하지 않듯이 참다가 어느 정도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면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 시기를 잘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증이 어떤 분들은 일어서 있을 때 아프고 어떤 때는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프고 어떨 때는 뭐 걸을 때 아프고 앉아 있을 때는 괜찮아. 아니면 반대로 걸을 때는 괜찮고 앉아 있을 때 아파. 요런 통증이 심해지는 자세와 동작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잘 좀 기억하셨다가 의사분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탐정이 돼서 범인을 찾는 그런 식의 접근을 그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 여러 가지 병변 중에서 이분을 괴롭히는 범인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것이 이제 의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면 이게 아프시다 그러는데 이게 왜 아프지? 이게 항상 고민이죠. 그래서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찢어졌으니까 아프지. 그렇게 드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사진으로는 많이 찢어져 있는데 별로 안 아픈 사람. 그리고 사진 MRI까지 찍었는데 크게 안 망가져 있는데 뭐 그 119 구급차를 타고 와 가지고 돌아눕지도 못하는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분의 통증의 원인이 무엇일까? 물리적으로 눌려서 그럴 거냐? 아니면 신경이 손상이 돼서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과하게 아프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사진만 보고 뭐 튀어나왔으니까 아프겠네. 이런 1차적인 접근이 굉장히 이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제부터 아프셨는지에 대해서 그게 항상 중요한데요. 고만고만하게 아프다가 갑자기 허리가 많이 아파졌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쭤보면 화장실에서 조금 미끄러 넘어졌어. 그러면 이게 뭐 뼈가 다쳤는지 그런 쪽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물건을 들다가 정말 억울한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세수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뚝 하는 것 같더니 쓰러져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그 이벤트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질환을 감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중에서 원장님 그 통증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뭐 다리가 약간 나무살 같이 어두운한 것 같은데 발목이 잘 안 들려서 다리를 끌면서 다녀요. 이런 식의 힘이 빠진다든지 손에서 힘이 빠져서 물건을 놓친다. 이거 굉장히 급한 일이거든요. 척추 질환에서는 이렇게 힘이 빠진다는 의사들도 갑자기 이제 경보를 올리고 경계태세를 올려야 되는 급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뭐 더 급한 거는 뭐 허리 쪽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이게 뭐 참다 왔는데 소변이나 대변이 제대로 제가 조절이 안 돼요.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응급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 놨는데 그 척추 질환에서는 요 증상을 빼면 아주 급한 일은 잘 없긴 한데요. 요런 일이 있을 때는 꼭 병원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환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거를 할 것인가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 보통은 환자는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하자 그러면 내가 뭐 진짜 MRI는 아직까지는 고가 검사기도 하고 정밀한 검사인데 MRI까지 찍었어. 그러면 그냥 당연히 내가 아픈 원인이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의사는 이렇게 처음에 뭐 간단한 검사나 뭐 이렇게 그 이학적 검사로 만져보고 당겨보고 자세를 바꿔보고 하면서 얻은 정보에 더해서 검사를 했을 때 왜 검사를 하느냐는 의사는 환자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아픈 원인이 실제로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뭐 뇌출혈이나 아주 뭐 안 좋은 종양같이 급한 병이 아닌가. 그것이 1번입니다. 의사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척추로 치면 이게 오늘 뭐 뭔가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분은 돌아올 수 없는 손상을 받아서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아닌가를 먼저 검사해서 알아내고 싶죠. 그 검사를 하고 생각보다는 환자의 통증에 비해서는 그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에게는 좀 주어진 시간이 이분을 위해서 좀 여유가 있어. 아니고 응급으로 해야 돼. 응급으로 뭔가를 해야 돼 하는 소견이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MRI 검사까지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도 비싸게 냈는데 내가 아픈 원인이 안 나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MRI 상에서 이 통증의 원인이 정확하게는 이게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오면 오히려 거꾸로 좀 뭐 그냥 큰 병 아니구나 이렇게 좀 다행히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것도 약간 여유를 가지시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가면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도 이게 뭐 개발된 지가 뭐 100년도 넘은 오래된 검사긴 하지만 간단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는 엑스레이를 먼저 찍는데요. 보통은 이제 척추 질환에서는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서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는 MRI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MRI는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MRI인데요. 저렇게 그 뼈 안에 뭐 골절이나 뭐 이런 미세한 소견까지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스크 안의 상태, 그다음에 뒤에 신경, 이런 뭐 근육의 연부 조직의 상태, 찢어지거나 피가 고이거나 뭐 이상한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병 질환에 대해서는 MRI를 찍는 것이 척추 질환에서는 가장 근본인데요. 그럼 뭐 MRI 찍었는데 왜 또 뭐 쓸데없이 뭐 방사선 좋지도 않다는데 CT를 찍으라 그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거 목 사진인데요. 목에 인대가 저렇게 석회화 되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진입니다. 근데 저런 게 그냥 MRI에서는 똑같이 보통의 디스크처럼 까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CT를 찍으면 석회화된 부분, 특히 뼈나 석회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보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는 MRI는 아직까지는 일어서서 찍거나 일어서서 찍는 MRI도 개발되긴 했는데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게 허리를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는 MRI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간단한 검사긴 하지만 이렇게 허리를 숙였다가 폈다 할 때 뼈가 이렇게 더 어긋나거나 하는 불안전성을 볼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검사는 제가 볼 때는 뭐 더 많은 검사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이런 3종을 검사를 하는 경우가 척추 질환에서는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되게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아주 어린 친구들 뭐 고등학교 2학년 이런 분들도 뭐 디스크 있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한 50대, 60대 이렇게 오시면 그냥 찍으면 디스크 없으면 되게 특별하신 경우입니다. 그 대부분은 이렇게 대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디스크 다 있습니다. 디스크가 좀 달았네요, 늘어났네요. 뭐 또 조금 그게 이제 자세히 말하면 늘어나려면 디스크 조직이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디스크가 약해지고 척추뼈가 이제 좀 어긋나고 이렇게 이제 불안전성이 생기면 인대나 뼈들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자꾸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착증,
뭐 70 할머니가 오셨는데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다. 뭐 다 있어요. 없는 친구들 한 분만 모셔오세요. 그러면 뭐 사은품 드릴게요 하면 아무도 못 데려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했는데 아유 어머니 디스크가 있네요라는 진단명에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심하냐 안 심하냐의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해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아주 빨간색의 응급한 증상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디스크가 있어요, 협착증이 있어요 해서 뭐 갑자기 뭐 내가 그런 디스크가 있냐 이래서 어떤 뭐 악성 암질환 같은 병에 걸렸을 때처럼 막 이렇게 진료실에서 울고 하시는 분을 가끔씩 보는데요. 약간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그거는 누구나 생길 수 있고 관리 잘하면 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지 진단명에 너무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나 이제 뭐 이제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환자가 아픈 증상과 그 병변이 연관성이 어떻게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감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찍어보면 뭐 디스크가 뭐 3번, 4번, 4번, 5번 다 있는데 한쪽은 왼쪽에 있고 한쪽은 오른쪽에 있고 이런데 환자는 오른쪽이 많이 아파. 그러면 왼쪽 디스크는 일단은 범인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자의 증상과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연결을 시킬 때 중요한 것이 어떤 부위에 어떻게 아프시고 그다음에 어떤 자세에서 더 악화가 되는지 그게 굉장히 좋은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RI나 이런 것을 보면 약간 급성소견과 만성소견이 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언제 이 통증이 확 심해졌는지 보통 뭐 그전에는 왼쪽이 많이 아팠는데 뭐 2주 전부터는 오른쪽이 확 아파졌어. 그래서 오른쪽 때문에 왔어. 그러면 그 오른쪽의 급성소견에 더 포커스를 두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의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료로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 오시면 약 먹고 물리치료 하세요.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일 것 같고요. 그 약 먹고 물리치료 했는데 안 나. 이게 뭐 근데 너무 오래 하시는 건 별로입니다. 이게 많이 아프시고 척추뼈 사진을 보면 뭐 뼈도 이제 전방전이증 같이 뼈가 어긋나 있는 질환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막 어긋나 있는데 약 먹고 물리치료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년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치료하시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그 정도의 가벼운 치료로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뭐 한 1, 2주 하시고 이젠 괜찮아 그러면 뒤쪽에 말씀드릴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만 잘 안 나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사 치료나 다른 뭐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수술을 척추 수술에 대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어머니 디스크 있어요 하면 막 그냥 뭐 우시고 하는 분들이 나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척추 수술은 이전에 이렇게 저희 뭐 건강보험 결과로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한 15% 정도의 환자가 디스크 뭐나 이래 척추 질환을 진단받고 수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세알려 보니까 보통은 10명 오시면 한두 분은 수술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필요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다 10명 중 8명은 수술 안 하시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그 수술 걱정 때문에 난 아파도 진단 안 받을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건 한 20% 정도에서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조심해서 하면 뭐 그냥 그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뭐 필요할 때는 한다. 이렇게 마음을 드시고 좀 마음을 단단하게 드시고 병원을 찾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의사도 긴장을 바짝 하게 되는 마지노선은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뭐 아픈 건 아프시면 무조건 못 참으니까 병원을 오시긴 하는데요. 이게 좀 더 감각신경이 훨씬 마비가 진행돼 가지고 아픈 통증도 안 보내고 그냥 이렇게 남의 살같이 어둔하게 감각이 떨어지면 아이고 좋아졌나 이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운동 마비가 더 진행이 돼서 다리를 막
발목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쩔뚝쩔뚝거리고 오신다든지, 뭐 손으로 치면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글씨도 잘 쓰시던 분이 막 이렇게 비틀비틀하게 쓰신다든지, 그런 운동마비 증상이 있거나 앞에 말씀드린 대소변 장애, 이런 빨간색의 증상이 있으실 때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이게 약 먹고 거의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마약성 진통제를 잠깐 쓰는 건 큰 상관이 없는데요. 이 미국처럼 막 몇 년씩 그걸 그냥 의존해서 드시면서 또 잘 아파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통증을 계속 안고 사는 건 장기적으로도 척추가 더 망가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약물에 의한 부작용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절되지 않는 통증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요새 이제 제일 핫한 게 요 그림처럼 이렇게 구멍을 2개를 한 7mm 요 정도 뚫어서 하는 양방향 내시경, 또 뭐 하나를 뚫어서 하는 내시경, 단방향 내시경,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좋은 치료로 이제 핫한 치료인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값이면 작게 째는 치료가 좋습니다. 뭐 7mm 2개 해서 1.5cm 째면 치료할 수 있는 걸 뭐 4cm, 5cm 째서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러면, 똑같은 값이면 굳이 이렇게 많이 째는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굉장히 저런 내시경 장비를 쓸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구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늘고 긴 장비들이 휘지 않고 특별히 힘을 많이 줘도 단단한 것도 제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 장비도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눈으로 보거나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런 확대도 잘 되고 선명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작게 째고 할 수 있는 저런 내시경 수술하는 게 좋죠. 그리고 거꾸로 뭐 현미경은 그럼 처음부터 현미경이 있었느냐? 예전에는 현미경도 없는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경험은 못했지만 아주 수십 년 전에는 맨눈으로 머리도 수술하고 척추도 수술하고 하셨겠죠. 돋보기 같은 게, 루페 같은 돋보기 같은 걸 끼고 하셨을 텐데, 그때는 또 맨눈으로 하다가 현미경으로 하면 훨씬 느려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느려지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느냐 이렇게 했을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한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 맨눈으로 수술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시경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장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장비를 쓰는 건 좋은데, 항상 할 때 요거는 그런 장비를 쓰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분야, 한 장비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만 너무 이렇게 경도되어 가지고 한 장비로만 꼭 한다, 요런 거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술을 하면 내시경으로는 할 건데 뭐 째서는 절대 안 해, 뭐 그렇게 경계를 찌를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사모 수술에 대해서도, 나사못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나사못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몸 바깥에서 석고로 이렇게 기부스하는 것 대신에 뼈 안쪽에서 고정을 한 데서 내고정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처음에 나사못이 개발됐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보통 저희도 수술을 하면 수술 당일 오후부터는 뭐 이렇게 걸어서 화장실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척추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당일에 걷느냐 이렇게 놀라시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나사못이 없던 시대에는 척추가 만약에 골절돼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몸통에 그냥 갑옷 두르듯이 석고 기부스를 하고 몇 개월간 그냥 침상에서 잘 누워 있어야지 뼈가 붙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닌다는 게 상상이 안 됐을 시대도 있었는데요. 그걸 극복하게 된 게 이제 나사못이라는 척추 스크류가 개발됐을 때라고 들었는데, 그런 나사못도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안 째고, 예전에는 뭐 5cm, 10cm 이렇게 찌는데 뭐 2인치도 사실은 뭐 한 5cm 가까이 되는데, 그걸 이제 근육 손상 없이 꽂아 넣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항상 나는 뭐는 안 해, 아니면 뭘 해야 돼 이런 데 꼭 한 곳에 꽂히지는 마시고요.
여러 가지 장비와 기구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나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의학은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 해서 근거 기반 의학, 이것이 저는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근거가 뭐냐?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뭐가 맞아, 소련의 서기장 이름이 누구야? 이러면 뭐 고르바초프야 아니야? 이러면 그거 어디서 봤어? 이러면 신문에서 봤어? 이러면 이기잖아요. 그것처럼 의사들은 이거 맞아 안 맞아? 이러면 어디서 봤어? 이러면 논문 봤어? 이러면 이깁니다. 근데 논문도 이게 등급이 있거든요. 아주 1등급 논문이 있고 4등급 논문이 있습니다. 아주 저 같은 사람 말고 진짜 세계적인 석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이제 한 4등급 정도 되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처음으로 이런 병이 이런 약을 쓰면 이런 치료를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를 때 치료한 사람 안 한 사람을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은 1등급이 될 텐데, 모든 질환들을 다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논문을 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고 치료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어디서 봤어 이러면 교과서에서 봤는데, 그런데 교과서 몇 년도판 5년 전 거 이러면 이제 좀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제 제일 최신지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환자분들은 뭐 그런 논문 찾아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똑같이 저희가 뭐 법조인들처럼 법전 다 찾아보고 가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면, 제가 이제 근거 기반 의학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 수술을 제가 제인제가 제일 잘해. 그거는 그 사람이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제일 잘하면 그분한테 하면 됩니다. 그런 말은 하는 건 좋은 병원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치료는 나만 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4도 안 되는, 왜 그 사람만 그 치료를 특이하게 하지?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지리산 도사가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의사들의 그 여러 학회나 이런 데서 검증받은 그런 치료를 하는 걸가 중요하고요. 이 환자 마음이 저도 아파봐서 아는데, 아프면 정말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가 얇아지는데요. 그 기가 얇아지는 걸 좀 극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항상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몸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단계 좀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잘 됐어. 그러면 이제 나았다고 오시는 분들인데요. 이게 한 번씩 보면 10년 전에 디스크를 알아서 했는데 뭐 치료가 잘 돼서 나았어요 이러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는 항상 말하는 게, 디스크는 안 나아요. 왜? 재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타이어처럼 빵꾸가 났는데 잘 떼워서 잘 쓰시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새 타이어처럼 디스크가 새 디스크가 되는 아직 약도 없고 뭐 치료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처럼 낫지 않는 병이면 잘못되느냐 이러면, 디스크는 뭐 안 나와도 안 아프면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뭐 그 약물 치료나 시술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통증이 없어지고 잘 컨트롤이 되고 내 생활에 문제가 없어지면 일단은 1차로는 나은 건 하겠지만 그거에 잊어먹고 사시면 안 됩니다. 평생 저 같으면 이제 나이 50이니까 뭐 앞으로 희망사항으로 50년 동안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항상 관리를 해야지, 뭐 나는 이제 수술 받았으니까 잊어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이제 고생이죠. 고생길. 금방 다시 이제 몇 년 안에 또 다른 칸이나 같은 부위가 재발하거나 또 망가져서 오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되게 심하게 아파서 오신 분인데 어떤 운동하면 나아요 하는데, 운동을 하시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단련하거나 이러면 주변 조직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운동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극심한 통증에 대해서는 운동을 한다고 낫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운동해서 낫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벼운 상처였기 때문에 염증도 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뭐 그냥 뭐 집에서 좀 누워 계세요 이랬으면은 뭐 한 뭐 며칠 있다가 좋아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똑바로 서서 걸으세요. 허리에 나쁜 운동 아니고 뭐 무거운 거 드는 운동 이런 거 빼고 걷는 운동 했는데 나았다 이러면 그게 걸어서 나은 건지 무리를 안 해서 나은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운동을 급성기에 통증이 심할 때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가장 좋은 건 중요한 건 치료가 잘 됐을 경우에 앞으로 내가 이제 다시는 병원 신세를 안 지르겠어. 이런 마음을 드시고 싶으면 바른 자세, 좋은 습관 이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한 말인데요. 이렇게 바르고 자세 좋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병원에 하루라도 덜 가는 거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목이나 허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군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자세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제 예전에 한번 85세 할아버지인데 엑스레이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어르신 MRI 찍으면 협착증은 안 있겠습니까? 했는데 정말 디스크나 협착증도 거의 뭐 20, 30대 같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85세 할아버지를 보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제 병원 문 닫아야 되나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의 자세를 보면 항상 이렇게 꼿꼿하고 항상 신경을 쓰시고 허리 펴고 목 당기고 차렷 자세로 바르게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는 걸 보고 아, 저분 정말 보고 배워야 되겠다.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을 단련한다. 그리고 아플 때 급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뭘 하려고 자꾸 뭐 특별한 거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술을 하고 처음에 걸어가는데 그때 저희 딸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그 정도였는데 아빠 운동시킨다고 산책을 가는데 처음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게 걸음이 왜 내가 이 걸음이 느려졌지 하는데 되게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 뭐 테니스도 치러 다니고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고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시는 말고요. 사진상에 회복이 됐고 괜찮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좀 재활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 말대로 어그로 끈다 그러나요? 이렇게 유튜브 제목으로 포스트잇 한 장으로 허리 고치는 법 아니면 구두 주걱 하나로 허리 고치는 법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 수는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포스트잇을 책상에 하나 붙여 놓으십시오. 1시간에 한 번을 일어서서 허리 펴는 스트레칭 하기. 그거 생각보다 뭐 사무 보시거나 저도 진료 보다 보면 서너 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거든요. 구부리고 앉아서. 저런 종이 한 장, 그리고 구두 주걱은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뭐 구두 주걱으로 신발 신을 때 몇 번이나 쓰겠으면은 허리를 가능하면 숙이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저게 짧은 구두 주걱으로 하면 쪼그리고 앉아서 하시잖아요. 저렇게 긴 구두 주걱으로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는다. 집에서 청소하실 때도 손걸레로 쪼그리고 앉아서 닦지 마시고 밀대걸레로 닦으시고 이렇게 심심해서 친구분들이랑 고스톱을 치실 때도 바닥에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이제 의자에서 좀 이렇게 허리를 편 자세에서 게임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느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대행성 척추 질환은 진단 자체로는 완치가 되지 않죠. 이게 나이 드시면서 달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100살 되실 때까지 잘 관리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재발과의 투쟁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통증이 없고 내가 사는데 그리고 90살 할머니가 100m 달리기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딸네 집에 가고 여행 다니고 하시는데 별 불편이 없다 그러시면 정말 천수를 누리실 때까지 안 아프게 잘 관리하시면 되는 질환이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단이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크가 똑같이 터졌더라도 증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증상이 심한 사람과 안 심한 사람, 그리고 20살 청년이 해야 될 일과 70, 80에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어떤 내 생활의 개선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요구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이렇게, 환자는 뭐 자기 뭐 아픈 이야기만 계속하고 의사는 그건 듣지도 않고 그냥 사진 보면서 여기 뭐 있네요 하면서 그거 수술하려고 자꾸 달려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환자와 의사가 서로 소통이 되는 말로, 환자분도 의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만들어 오셔야 될 것 같고, 의사도 환자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치료를 하고 여기에 반응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나 치료를 받고 얼마나 좋아지셨나요 하는 그런 서로의 그 티키타카가 잘 됐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고, 뭐 이렇게 뭐 환자는 이 이야기하고 의사는 딴 이야기 사진만 보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척추 질환에서는 어떤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척추 질환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병원 가시기 전에는 증상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부위를 짚기는 힘들지만 대략 어떻게 어디가 어떤 양상으로 아프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뭐 다리나 엉덩이가 같이 동반되는 부위의 통증의 부위를 같이 좀 기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놈 통증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심해져서 병원에 오게 된 계기나 사건, 시기, 이런 것도 한번 잘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든지 메모를 하셔서 진료를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어떨 때 심해지냐, 뭐 쉽게는 앉았을 때, 허리를 숙일 때, 많이 일어서거나 주무실 때,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진료 볼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척추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지노선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잘못되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신경외과를 하는데 밤새 고생하시는 뇌혈관, 뇌종양 하시는 선후배님들처럼 머리를 하지 않고 척추를 한 이유가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응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응급한 경우가 있긴 있죠.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척추 질환에 유전성이 있는가 하는 건, 이게 이제 그 디스크가 약하거나 더 튼튼하거나 좋은 타고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저거보다는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희 할머니도 디스크, 어머니도 디스크, 나도 디스크. 뭐 유전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척추, 허리로 치면 이렇게 허리뼈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짐승들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뭐 소나 뭐 토끼 뭐 이렇게 다 비교하면, 토끼는 좀 다르긴 한데 돼지 디스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모양이. 그런데 걔들은 기어다니고 저희는 서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다니면서 생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환자분들 오시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목뼈가 제가 볼 때는 머리 크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나빠지면 이게 지렛대 원리에 더해 가지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보통 바른 자세일 때는 3kg, 이렇게 90도를 숙이는, 요새 핸드폰 보신다고 확 숙이고 있으면 뭐 15에서 20kg를 확 증가한다 그러는데요. 그런 자세,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직립동물이 되면서 이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다르게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뭐 유전적으로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다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유전적으로 약하시더라도 관리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밑에 좀 있는데, 엑스레이 찍고 그다면, 그렇죠. 이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왜 이래 늦었냐, 뭐
아픈 사람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하긴 한데 너무 잘 참으시는 분들이 이제 신경 손상 같은 것들이 와서 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는 막 아주 심한 증상이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119 타고 오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응급으로라도 MRI 찍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아니시면 엑스레이 정도 가지고 큰 이상 없는가 확인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 그게 뭐 2주, 3주 요 정도는 지나가더라도 한 달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MRI가 우리나라에서나 뭐 이렇게 좀 고가의 검사긴 한데 MRI도 생각해 보면 벌써 특허 나온 지가 뭐 71년이나 그러니까 뭐 50년이 넘은 검사거든요. 이 검사가 아직도 첨단 검사라는 게 좀 과학의 발전이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정밀한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을 좀 더 정밀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MRI 촬영 후 디스크가 터졌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예. MRI 촬영을 했는데 디스크가 터졌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증상이 별로 없고 묵직한 정도만 있다. 요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좀 주의해야 되는 환자분들에 속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딱 이렇게 찢었을 당시에는 많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잘 참아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염증 반응이 적거나 그래서 뭐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좀 오래되면 신경이나 이런 압박을 이렇게 그냥 적응이 돼서 안 아플 수도 있거든요. 꼭 그게 나이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디스크가 터졌다는 표현이 사실은 디스크가 터져야지 뭐 늘어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표현이 좀 항상 이렇게 말로만 봐서는 모르겠고요. MRI 소견을 직접 봐야 되는데 이제 표현하실 때마다 어떤 분들은 늘어났어요라고 듣고 왔는데 터진 사람도 있고 터졌어요 들었는데 뭐 파열이긴 파열인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에서 아까 레드라인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다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신경의 특히 경추의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척수병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척수 내 신경세포가 이렇게 조금씩 죽어가는 안 좋은 질환인데 그런 소견이 보였을 때는 뭔가 오늘 당장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응급으로 뭔가 조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여차하면 뭘 할 수 있도록 의사나 환자가 이렇게 하재 훈련하듯이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반대인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척수병증이 이렇게 사진상으로도 진행하고 그게 통증이 아닌 다른 증상으로 발현이 됐을 경우에는 미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무 보시는 분들은 목 디스크 이게 제가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사무 보시고 컴퓨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희 단골 손님 될 것 같아서 뭐 오시면 농담으로 되게 좋아하는 환자예요 그러는데 되게 이제 고개 숙이는 자세가 많아지면 물론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뒤로 젖히는 신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목을 계속 이렇게 전장만 보고 살아야 되냐 이러면 저희가 보면 뭐 이렇게 도배나 전장 작업하시는 분들이 와도 뒤에 후관절이 안 좋거나 그렇다 그분들이 결코 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항상 정면을 바라보는 차렷 자세의 중립적인 자세가 좋고요.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는 근육의 긴장을 늦춰주는 근육이 이렇게 수축해 있을 때 통증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게 스트레칭을 할 때
특히나 경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숙이는 스트레칭을 했을 경우에는 디스크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그냥 가볍게 예를 들면 뒤에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당기는 스트레칭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스스로 천천히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도 천천히 해가지고 십자 그다음에 다시 X자까지 하면 8방향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스트레칭은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오늘 제가 그 수술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환자의 입장이 잠깐 돼 봤는데요. 어쨌든 뭐 완전한 환자의 입장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병원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빠른 지름길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건강하실 수 있는 허리와 목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네, 이상 신경외과 전문의 최인재였고요. 감사합니다.